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시간 첫 번째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고 실제로 구현된 어, 우리 이동중학교 메타버스로 들어오셔서 체험을 이제 해보셨는데요.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뭐 여러 버튼도 눌러보시고 뭐 스팟라이트라든가 그리고 객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이런 거 어제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사실 어제 방문한 그 영역은 많이 넓어요. 맵 자체가 이제 학교 사이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그런 걸 구현하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큰 사이즈로 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래서 그 첫 출발점을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는 한 가지, 한 개 교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교실을 한번 꾸며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예 그냥 백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백지에서 바닥 깔고, 벽 세우고, 그리고 개체 집어넣고, 그리고 타일 효과까지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해보고요. 이 두 개, 이 영역을 포털로 연결해 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링크 주소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다른 선생님이 만드신 공간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이런 순서로 이제 꾸몄거든요. 그래서 오늘 6시부터 시작돼서 8시까지 이렇게 전체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도 혹시 모니터가 하나시라면은 이렇게 반쪽 나누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개시라면 한쪽은 줌 화면, 한쪽은 선생님이 직접 이제 겟더타운에 접속할 화면으로 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작할 공간은 교실하고 연구실 또는 회의실 이렇게 두 가지고요. 교실은 이제 학생들과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사용해 보시고, 연구실은 이제 동료 선생님들, 같이 연구실을 쓰시거나 동학년 선생님들 한번 오늘 협의 여기서 해볼까 하면서 이제 초대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이렇게 이 두 가지 공간을 꾸미는데 타일 효과를 한번 줘볼 거예요. 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영역은 막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도 있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효과가 임패서블이라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털, 다른 곳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포털을 타일 효과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는 처음에 시작할 위치가 필요해요. 처음에 이 맵에 들어갈 때 어디에 처음에 캐릭터가 등장하느냐. 그래서 스폰,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는 어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빗 에리아도 어제 하셨을 거예요. 멀리 떨어졌는데 소리가 안 들릴 경우랑 멀리 있어도 소리가 다 들리는 경우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 하겠고요. 어제 또 X 버튼 누르시면서 특별한 개체하고 상호작용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효과 넣는 것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제작 완료하는, 뭐 이렇게 아주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구축하신 곳에 한번 들어가 봐서 이 선생님은 교실 이렇게 꾸미셨구나. 이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꾸미셨구나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이렇게 상호작용 효과를 좀 몇 개를 넣어볼 건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뭐 링크를 가져와서 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최근 그 에스파라는 그룹이 넥스트 레벨을 노래를 부르면서 가상 그 아바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로 심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방명록 같은 걸 한번 어제 그 이동중학교에서 들어오셨을 때 작성해 보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구글 문서 하나 뭐 공백이어도 되니까요. 하나 공유 설정만 주의해 주셔서 모두 편집자로 가능하도록 하신 다음에 주소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은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게임 개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화이트보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두 개, 동영상과 문서는 하나씩 링크 주소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조금 설명드리자면 아예 백지 상태에서 맵을 구현하실 때는 이런 화면이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서 나는 아예 그냥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게 될 거고요. 직접 내가 그리겠다. 그리고 분 모양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그 연구실하고 교실을 연동할 때는요. 포털 투어 룸으로 하시면 돼요. 요걸 하시면은 두 개의 방을 연동하게 되겠고요. 어나더 스페이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주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게더타운에 매핑된 것과 연결할 때는 포털 투 어나더 스페이스로 연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게더타운에 들어가면서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별로 게더타운에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으로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접속을 해주시고요. 저도 잠깐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시면 위쪽에 로그인이나 사인업 혹은 Get Started for Free 요 세 개 다 똑같으니까요. 눌러주시고요. 구글 계정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마 아까 이미 들어가셔서 쑥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그동안 방문했던 그 맵 이름이 여기 쭉 뜨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던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어제 최초로 들어오셨다면은 여기 이제 이동중학교 주소가 아마 떠 있을 겁니다. 어제 IDMS 온라인 요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실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먼저 이 버튼들을 볼게요. 새롭게 영역을 어떤 맵을 구성하시려면 아래쪽에 크리에이터 뉴 스페이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 스페이스는 이쪽에 있는 지도 중에 내가 어디로 들어가겠다 하면은 이렇게 클릭하시고 누르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접속할 공간이 열려 있다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바꿀게요. 그 가운데 있는 에디트 인 맵 메이커는 이게 오늘 만들어 보실 그 맵 메이커 환경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매니지 스페이스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설정을 제어할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만들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만들어 보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스페이스를 눌러 주시고요. 자, 눌러 주시면 이쪽에 지금 왼편에 이미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가 나열되어 있어요. 뭐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뭐 블랭크까지 그리고 기존에 내가 만든 맵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맵을 조금 활용해서 빠르게 제작하는 걸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영역 중에 에듀케이션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교실 혹은 학교 환경에 비슷한 것들이 조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토리움부터 시작해서 큰 사이즈의 교실, 작은 사이즈 교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기존에 뭐 있는 걸 쓰셔도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좀 저와 함께 만들어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 아래쪽에 empty room으로 되어 있는 걸로 스몰 요거를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empty room 스몰입니다. 클릭하시면 오른편에 바로 메시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쪽에 위에 있는 것은 요거 설명이에요. 뭐 25명 정도 들어올 수 있던데 솔직히 조금 넘어도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이 공간에 이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최초로 만든다고 하면은 뭐 테스트를 해주셔도 좋고요. 뭐 오늘 날짜를 넣고 싶다면 날짜로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0826 뭐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 설명이 너무 빠르다 하신다면 바로 스톱을 외쳐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오시고요. 자, 프로 패스워드로 내가 이거 보호를 하겠다. 그럼 이거 켜시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서 안 하시겠다면은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아래쪽에 하나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왜 만듭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질문인데요. 누르시고 우리 교육용이니까 educator and student라고 이거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이름 넣고, 예, 이름 넣고 여기에다가 요거 무슨 목적으로 만드느냐 요거까지 설정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create space를 클릭해 주세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여기 오늘은 이제 제가 줌으로 설명 위주로 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들은 게더타운에 있는 거는 끄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oin Gathering 클릭을 하고요. 전에는 요 화면이 없었는데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빈 공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요걸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여기 문 같은 위치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예, 아래쪽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지만, 이제 벽이나 이런 데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미 막혀 있는 세팅으로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교실이고요. 이제 마음껏 꾸며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교실을 넣을 건데요. 선생님들은 책상 위치를 조금 뭐 바꾸셔도 되고요.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설정을 먼저 볼게요. 여러 이러저런 버튼을 눌러 보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온전히 이 맵의 소유주로서 이 버튼들을 누르면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송이 한번 눌러 보시면요. 여기에 invite people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곳에 초대할 때 며칠 단위로 할 수 있느냐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열릴 수 있는 거. 닫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시간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 시간이 설정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 invite people이고요. 어드민 컨트롤 눌러보시면 뭐 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다. 사용자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설정이 여기 있다는 거 잠깐 안내 드리고요. 네, 다시 포도송이 눌러서 나머지 밑에 거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방금 눌렀던 이 두 가지 인바이트 피플하고 어드민 컨트롤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주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아래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피드백 주는 용이라서 게더타운 쪽에 이제 피드백으로 주는 거라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톱니바퀴 한번 세팅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눌러보시면 방금 전에 본 거죠. 위에 포도송이에서 어드민 컨트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르셔서 자, 그럼 첫 번째 공간에 대한 걸로 기본 디폴트가 돼 있어서 스페이스부터 이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 칼렌더는 여기에 선생님의 구글 캘린더 주소를 넣으면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 그 다음에 모더레이터 메시지는 여기 메시지를 한번 넣어보시면 채팅할 때 상단에 고정되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고정 메시지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 공간에 대해서 채팅을 저장할 것이냐 열어놨고요. 베타 피처를 난 그냥 한번 써보겠다. 그럼 여기를 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튜토리얼을 내가 그냥 여기서 숨기겠다. 그러면 온 하시면 되겠고요. 인바이트 버튼은 내가 빼겠다 하고 싶으시다면 요거를 온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림 설정 이거 너무 귀찮은데 그럼 요거를 온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래 두 개는요. 이게 거대한 시티나 메트로폴리스 플랜,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카메라, 마이크, 사운드 여기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 조금 중요한 게 오토 아이들 뮤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회사 같은 개념인데 회사에서 딴짓 할 때 있잖아요. 딴짓 할 때 게더타운 켜놓고 다른 창 켜놨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화면하고 소리가 싹 줄어들게 하는 거, 안 보이게 하는, 그 오토로 조종되게 하는 게 이 오토 아이들 뮤팅이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켜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리스폰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자, 리스폰은 이 맵의 최초에 설정된 처음 시작 지점, 캐릭터가 처음에 딱 서 있는 위치,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인아웃은 아예 빠져나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주로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림을 알려주느냐 마느냐 요거고요. 여기 아까 그 캘린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캘린더 일정하고 연동하는 거예요. 지금 물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구글 캘린더 링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링크를 심으면 여기 달력 모양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동시켜서 캘린더에 그 링크를 심어가지고 바로 게더타운으로 쑥 타고 들어가게 여기 이제 일정을 심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제 보셨던 채팅 기능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참가자, 어제 봤던 참가자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핑이 되겠죠? 자, 그럼 매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망치 버튼이 있고요. 자, 빌드 버튼 눌러주시면 상단에 빌드하고 이레이즈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클릭해서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똑같은 걸 자동으로 복사해서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지우지 하면 여기 아래쪽에 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레이즈 누르시고 얘를 빨간 네모가 나올 때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바로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아마 Suggested Object라 그래서 뭐가 있으면 하나 아무거나 클릭해 보시고 넣어 보신 다음에 자, 지우는 거 상단에 이레이즈 누르시고 이렇게 개체를 누르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넣고 지우기 여기까지 괜찮으셨나요? 네. 네, 네, 어렵지 않으셨죠? 예. 네, 그래서 넣고서 지울 때 지우개를 막 찾으실 때 이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교실을 만들어 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개체들은 약간 교실 상태랑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업로드 이미지는 다른 도구를 통해서 32 by 32 요 사이즈의 조그만 어떤 내가 만든 매핑한 이런 조그만 개체를 이미지로 올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주어진 걸 써볼게요. 오픈 오브젝트 피커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넣으실 수 있잖아요. 교실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니까 퍼니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녹화하면서 동시에 띄워서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자, 퍼니처 누르시고 학생들 책상 먼저 찾아서 넣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이렇게 책상들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테이블. 그러면 두 명이 같이 앉는 걸 쓰고 싶다 하면은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냥 혼자 앉는 거 하겠다. 그럼 테이블 2x2로 쓰셔도 되고요. 이거 말고 좀 더 적당한 거 없을까 한다면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시면서 적절한 책상 이미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7 곱하기 3 요거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책상 위치가 요런 모양으로 그냥 들어가도 된다면 그냥 셀렉트 하시고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옆으로 돌아가 있어야 된다 하면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고 나 색깔도 좀 변경해야 되는데 그럼 색깔도 바꿔주신 다음에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 방향으로 넣어볼게요. 자, 셀렉트 눌러주시고요. 자, 적당한 위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넣어도 그 다음 또 반복이에요. 저는 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8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넣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위치가 잘 안 맞다 싶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이레이즈 누르시고 빨간 네모 나올 때 딱 클릭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복사가 돼서 조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책상 위치 배치되셨을까요? 네, 됐어요. 네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의자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피커 눌러주시고요.
예, 퍼니처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근무하신 학교의 그 의자랑 가장 비슷한 거, 그나마 좀 비슷한 거를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될 거예요. 좀 내려가셔서, 예, 저는 요 의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닝 체어지만, 요런 의자를 해보고요. 저 책상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살짝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씩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치가 그게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혹시 괜찮은 의자 찾으셨나요? 예, 똑같지 않더라도, 우선은 오늘은, 그냥,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연습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뭐 지워서 다시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의자, 예, 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책상을 한번 넣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픈 오브젝트 피커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오피스 데코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혹시 선생님 책상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엄청 많아서 저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여기는 그 위에 얹는 컴퓨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퍼니처로 한번 가보고요. 제 기억에 드로어가 있는 책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찾았습니다. 여기 거의 중간에 위치하네요. 데스크 위드 드로워스라고 여기 서랍 있는 책상이 있어요. 네,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 교실은 이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 그대로 선택해서 제 교실은 저희 책상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의 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퍼니처로 가서 선생님 의자 중에 이렇게 고풍스러운 의자도 있고요. 뭐 쭉 내려가다 보시면 뭐 이렇게 게임방에서 쓸 만한 의자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체어 심플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어 심플 하고 방향 또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앞쪽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의자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이제 교실 세팅이 되겠고요. 이제 하나씩 이 교실 꾸미는 것들을 한 번씩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데코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링크가 필요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간중간에 한번 만들어 가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책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피스 데코로 들어가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모니터도 있고요. 아예 데스크탑 컴퓨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데스크탑 컴퓨터 셀렉트해서 예, 적정한 위치에 한번 딱 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수업 되면서 대부분 듀얼 모니터 쓰시죠? 예, 모니터 한번 더 놓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브젝트 피커 누르시고요.
오피스 데코에서 모니터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예,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자, 모니터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모니터를 클릭했더니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막 놨습니다. 잠깐 닫았다 다시 볼게요. 그냥 막 놓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책상에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되는 거라 그냥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놓을 모니터는요, 얘랑 뭔가 상호작용할 걸 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옆에 나와 있지만 모니터를 딱 클릭했을 때 이 옆에 이러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을 한번 미리 넣어 주시고 위치를 배치해 주셔야 나중에 편하세요. 미리 그 개체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링크를 넣으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제가 해보니까 지금 넣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넣고 모니터에 인베디드 비디오 해서 여기 비디오 URL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URL 지금 갑자기 찾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으로 지금 보내드렸고요. 자, 요거를 이 인베디드 비디오의 첫 번째 비디오 URL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액티베이션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숫자를 넣는 건데 내 캐릭터와 이 개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 노란색 불빛이 들어오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를 넣는다 한다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빛이 빵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을수록 이 개체에 직접 가까이 갈 때, 그때 노란 불빛이 나옵니다. 저는 그냥 1로 해볼게요. 선생님들은 1 혹은 난 다른 거 한번 해볼까? 하면 다른 숫자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또 이렇게 톱니바퀴로 더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롬프트 메시지예요. 그럼 여기다가 저랑 같이 써보세요. 이게 뮤직비디오거든요. 뮤직비디오. 그럼 여기 글씨가 조그맣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미지라는 거는 요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사이즈가 너무 크면 화면을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많이 줄이셔가지고 적절한 사이즈로 이미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스타트, 디스플레이 엔드 돼 있는데요. 요거 한번 눌러보면 달력 같은 게 뜰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특별한 일정에만 그때 오픈이 되고 활동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 이런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셀렉트 하시고요. 이 모니터, 듀얼 모니터니까 선생님 책상 여기다가 모니터 하나를 더 이렇게 딱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잘 돌아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확인하실 때는 맨 위에 여기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 이 꺽쇠를 눌러서 집어 넣으시면 이제 캐릭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모니터에 살짝 가보시면 얘가 될 겁니다. 아래쪽에 여기 뜨죠? 아래쪽에 동영상이 뜰 겁니다.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1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노란 불빛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뭔가 돌아다니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뭐 이상한 거 있죠? 뭘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음, 다 느끼셔야 뭐, 돼요. 그렇죠, 날랐다든지, 그렇죠. 책상 위를 막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음,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음, 아직 우리가 꾸미는 게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링크가 하나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제가 만든 링크를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자, 제가 요거는 구글 문서 링크인데요. 뭐 저랑 같이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공유 문서가 뜨도록 하는 걸 해볼게요. 자,
먼저 마찬가지로 빌드 망치 아이콘 누르시고요. 우리 개체를 심어야 되니까 오브젝트 피커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 책상에 책이 하나 놓여 있는 걸로 해볼게요. 오피스 데코로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북 요거 나옵니다. 네, 북 누르시고, 자, 저는 책상이 돌아가 있어서 그 방향에 맞추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90도, 90도, 90도 돌아가는데 어떤 거는 180도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을 제가 돌려도 방향이 제 책상 방향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쉬운 선생님들은 이걸 특별 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개체를. 어쨌든 요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 링크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여기에서 직접 바로 넣어주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요번에는 특정한 어떤 어, 공유 문서가 떠야 되니까 인베디드 웹사이트를 누르시면 돼요. 인베디드 웹사이트. 자, 그리고 혹시 잘못 눌렀다 한다면 아래쪽에 백이 있습니다. 백을 누르면 다시 그 목록으로 가요. 인베디드 웹사이트 하시고요. 당연히 첫 번째 URL 아까 보내드린 거 구글 문서 링크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공유한 그 문서로 다 접속이 될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이 개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리, 노란 불빛 들어오게 하는 거리, 네, 적정 거리 2나 3. 너무 가깝게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2나 3 정도 넣으시면 좋고요. 혹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아래쪽에 톱니바퀴 또 한번 누르시고 메시지가 좀 필요한데 밑에 뭐 떠야 돼. 그러면 책 제목이 필요하다. 혹은 이거 방명록 같이 할 거거든요. 방명록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셀렉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위치에 하나 책을 올려주시면 돼요. 예, 그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건 진짜 지우지 마시고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험 삼아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때마침 책을 놨는데 책이 왠지 잘못됐다. 내가 다른 데 놨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레이즈를 누르시고, 아까 책이 있는 위치로 가서 책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어? 책이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요걸 물어봐요. 어떤 거 지울 거예요? 물어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해당 위치에 지금 개체가 두 개가 쌓여 있다 이 뜻이에요. 레이어 개념으로 쌓여 있으니까 어떤 걸 지우겠습니까? 물어보게 자동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수로 엉뚱한 걸 지우지 않도록 여기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원하는 걸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동영상 하나 넣었고요. 링크 들어가 있는 문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걸로 게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브젝트 피커 눌러주시고요. 여기 목록 중에 게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게임들이거든요. 뭐 테트리스도 있고 저도 다 해보진 않았거든요. 요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임을 요 피아노는 피아노 건반이 나와서 소리가 나요. 포커도 있고 하니까요. 저는 테트리스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테트리스 아래쪽에 누르면 또 이렇게 아이콘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게임기 모양도 있고 해서 자, 요거 테트리스로 해서요. 얘는 따로 링크가 필요 없고요. 그냥 요대로 그냥 심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교실 뒤에서 재밌게 놀으라고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스. 자, 그럼 게임 공간이 됐고요. 선생님, 네네. 죄송한데 놓쳤어요. 네네. 다시 해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다른 연수할 때 2시간 연수하고 선생님 다 되셨죠? 했는데 네, 2시간 다 지났는데 그때서 고개 막 흔들고 계셨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로그인부터 안 죄송합니다.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다시 해드릴게요. 네. 자, 오브젝트 피커 누르시고요. 예, 여기 목록 중에 게임 누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고 얘는 다른 링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선택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미 놓은 책상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미 테트리스를 앞에서 썼기 때문에 이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지금 책상 넣었지? 그럼 책상을 눌렀어요. 어, 그럼 또 책상 이렇게 와서 만약에 이를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가져요. 그쵸? 되게 애매해집니다, 여기서. 아, 그럼 원래 놓을 때부터 잘 놓을 거 하면서 요 고민이 빠집니다. 이 고민은 여기서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요. 에디트 맵 메이커로 한번 가셔야 될 거예요. 에디트 맵 메이커로 들어가시면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뀔 거거든요. 그건 좀 이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또 넣어야 될 것 중에 어제 선생님들 그 화이트보드 같이 경험하셨죠? 글씨도 넣고 도형도 넣고 했던 거. 자, 그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브젝트 피커 누르시고요. 또 이거 저도 헷갈리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기 맞나? 아, 여기 맞네요. 어플라이언스 가셔서 화이트보드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의 화이트보드.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이건 자체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실 앞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요게 끝나면 하나 더 만들 건데요. 거기로 이동하기 위한 안내하는 거를 하나 넣어볼게요. 안내하는 거. 자, 그럼 다시 오브젝트 피커 요거 누르시고요. 좀 사람들 편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로 가세요 하는 거를 누를 수 있잖아요. 자, 갈게요. 웨이파인딩이라고 여기 아래쪽에 웨이파인딩이라고 있습니다. 길 찾기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화살표라든가 발자국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있죠. 풋스텝. 뭐 화살표로 하셔도 좋고 풋스텝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만약에 이 화살표를 선택한다. 그러면 요 아래쪽으로 어차피 갈 거니까 요 선택해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볼게요. 예, 그러면 방향키가 확실히 설정되니까 보고 이렇게 가라는구나 알겠죠? 대신 가기 전에 여기가 어딥니다 알려주는 글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글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피커 들어가시고요. 아래쪽에 인서트 텍스트 있어요. 예, 인서트 텍스트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 폰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24가 좀 크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오늘은 이것저것 넣어보시면서 가늠하시는 거니까 한 20 정도로 해보세요. 가지고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연동할 때가 연구실 혹은 회의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글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실로 전 해볼게요. 연구실 넣고요. 선택하신 후에 이 글씨가 막 따라올 거예요. 그럼 여기 바닥에 화살표 위쪽에다 제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연구실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보면 알 거예요. 어제 이동중학교 들어오셨을 때 뭐 처음에 이렇게 막 글씨 막 나오고 하는 거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 추가해서 꾸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너무 건조한데 나 이게 풀 좀 넣고 싶어. 마찬가지로 개체 안에 다 있어요. 오브젝트 피커에 데코레이션 들어가시고요. 혹은 음. 플랜트 들어가시면 뭐 각종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약간 싸이월드 느낌 나시죠? 미니 홈피 꾸미셨으면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실에 어울리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놓으시는 거죠. 이런 화분들 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에 뭐 이렇게 넣고요. 이 정도 하면은 뭐 약간 무미건조하지만 네,
몇 개 기능을 넣어 보시면서 그리고 대략적인 교실의 분위기처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이상했다고 말씀해드린 지금 캐릭터 막 움직여 보세요. 막 책상 위를 넘나들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막는 방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잠깐 하고 그리고 사진 찍은 다음에 2교시로 넘어가는데 2교시 앞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해드려야 돼요.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디트 인 맵메이커 요거 왼쪽에 있는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바둑판 모양 격자들이 쫙 나타날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창이 하나 새로 뜨면서요. 맵메이커로 딱 들어가요.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구현한 것들이 32바이 32바이 그 사이즈로 이렇게 격자 무늬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돼 있죠? 자, 그러면 상단에 타일 이펙트가 있어요. 타일이란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네모 하나하나가 다 타일이에요. 벽이 됐든 바닥이 됐든 이거를 다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타일 이펙트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눌러보시면 오른편에 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영역이 나옵니다. 임패서블, 지나가지 못하는 거, 스폰, 처음의 시작 위치, 포털, 다른 영역과 이동하는 위치, 프라이빗 에리아, 스폿라이트, 요것들은 어제 경험하셨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효과를 지정해 주시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책상을 막 건너서 막 뛰어넘었으니까 임패서블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자, 일단 저는 화분 못 지나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위에 2개 임파서블 누르고요. 이렇게 빨간색 들어오도록 클릭하면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책상도 못 지나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 지나가야 되는 위치에 딱 해주시면 좋아요. 예. 의자 같은 경우는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진짜 앉는 것처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는 띄워두시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화분 이렇게 막고요. 자, 선생님 책상도 못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3개 이렇게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나오는 게 지우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지우개는요,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 이레이즈라고 여기 있어요. 요거예요. 요걸로 누르시고 빨간색 방금 했던 거를 지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임파서블 상태에서 지우개를 누르신 다음에 요 빨간 표시된 것들을 지우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색깔이 지금 빨갰다가 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럼 다시 넣을 때는요. 지금 여기 지우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다시 셀렉트 누르시고 임파서블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다시 클릭해 주셔서 누를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의자는 어떻게 하나요? 아, 의자 지우는 거요? 네. 의자를 지운다 할 때는요. 의자는 개체죠. 오브젝트. 타일이 아, 아니고 개체니까요. 여기에서 오브젝트 누르셔야 돼요. 오브젝트 음, 누르시고 이레이즈 누르신 다음에 여기 한번 개체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거죠. 예. 지워질 음, 거예요. 저 하나 지워졌죠. 예. 또 하나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책상이 지워졌어요. 예, 되돌리기 가고요. 이게 개체별로 그 특정 위치에 찍히는 음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책상 앞에 여기 좀 진해진 거 요거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여기 좀 진해진 거, 요게 그 네.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의자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의자가 지워진 게 다른 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방향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 다시 오로 지정이 됐고 자, 의자가 빨리 찍혀야 되는데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의자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브젝트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방향 설정 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제 거 잘 보시면은 의자는 여기 있는데 여기 찍어야 의자가 찍히거든요. 음, 요 검은 음영 있는 이게 그 개체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게 약간 처음에 혼동되거든요. 그럼 제가 요거 누르니까 의자가 선택이 됐어요. 그럼 그때 의자가 선택이 됐으면 여기서 방향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예. 돌아가죠. 그 하나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상태, 요 상태였어요, 아까. 여기에서 잘못 넣었을 때, 이거 방향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맵 메이커로 들어가셔서, 개체, 그리고 화살표 선택하셔서 그 해당 개체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방향 전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 타일 이펙트로 가로 막는 것까지 지금 해봤습니다. 가로막는 것까지 해봤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영역, 기존에 있는 맵으로 교실 꾸미기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두 번째 차시의 조금 앞부분은 제가 조그만 연구실 하나 만들고 이 두 공간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프라이빗 에어리어 지정하는 거, 요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상태에서 잠깐 이제 멈추고 쉬었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이 타일 부분을 잘 보시면 자, 상단에 오브젝트가 아니고 타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자, 연두색으로 이렇게 체크된 이 타일이 있잖아요. 이 타일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스폰이라는 영역입니다. 스폰. 그러니까 최초에 이 맵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위치에서 땅 하고 캐릭터가 나타나는 위치예요. 이게 모든 맵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돼 있다. 여기 근데 스폰 눌러보면 여기 스폰 타일 아이디를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에 숫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스폰 타일에다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폰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여기에 선생님만의 조그만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연동을 시켜 볼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그러면 새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 자, 오른편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은 리스트 오브 오브젝트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옆에 탭에 룸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룸스 찾으셨나요?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mptyroom small brick이라고 이가 우리가 골랐던 이 맵의 이름이에요. 여기다가 이 넓다란 하얀색이 영역 안에 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 추가는 이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Create a new room 돼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공간에 선생님 연구실 이름이니까 이름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이 오피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이 오피스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에서 내가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골랐던 기존에 있던 거에서 가져오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없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blank room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방 이름 넣고 엔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백그라운드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자, 직접 그리겠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붓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거기를 확대하고 할 걸 그랬네요. 제가 다시 다시 띄워 놓을게요. 잠시만요. 그 컨트롤 패널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그것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이오피스하고 블랭크에서 하고 직접 그리겠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위에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단의 아이콘이 좀 달라요. 월하고 플로어예요. 월하고 플로어. 벽하고 바닥을 어떻게 할 거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월은 이 오른편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신 공간하고 아주 닮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좀 비슷하다 혹은 나 이 느낌이 좋다 하는 걸로 벽을 먼저 세워 볼게요. 자, 저는 요 벽돌 걸로 해볼 거고요. 자, 벽돌에 자,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다 클릭을 하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두 줄로 이렇게 생기죠.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걸 쭉 그리시고 나면 자, 클릭해서 쭉 들어가시면 쭉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요 위치에서 했거든요. 그 바로 아래 위치에서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예, 너무 크지 않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서 자, 막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입구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벽을 둘러 세웠더니 어떠세요?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아니고 살짝 어디 담벼락 같은 데 올라서서 살짝 사선으로 내려보는 방향이거든요. 이 맵 자체가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바닥을 한번 깔아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플로우스로 누르시고요. 그럼 바닥재가 여기 옆에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나마 마음에 드신다 하는 바닥재를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는 방법 클릭하시고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벽과 바닥 완성됐어요. 그럼 여기에 위쪽에 던이 있습니다. 자, 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자마자 다시 바로 앞단계 오브젝트, 타일, 월스 앤 플로우스 요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벽하고 바닥을 세웠으니까 이제 여기에 개체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타일 이펙트를 여기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 보세요. 타일로 들어가 보셨을 때 여기 우리가 막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벽 다 뚫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한번 우선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타일 이펙트 누르시고 임패서블 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요거 누르시고요. 자, 요거 빨간 영역으로 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 요거 쭉 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못 지나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너무 영역을 크게 하시면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작게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출입구 여기 열어져 있으면요. 여기 뚫고 나가거든요. 여기 허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는 이렇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상은 못 나가게.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맵에는, 스폰이라는 이 출발지, 여기서 시작한다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impossible 밑에 spawn이라는 이 타일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위치에서 어디에서부터 여기는 시작한다는 위치를 하나 찍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바로 전에 교실을 연동을 할 거예요. 자, 연동을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포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포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디가 포털 영역인가를 할 때 제가 이걸 써보니까 무한 루프에 걸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털을 너무 많이 해놓으시면 거기서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빠져나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포털은 하나씩만 단순하게 클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이 출입구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찍어 볼게요. 자, 하나를 찍고요. 찍자마자 뭐랑 연동할 것인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방이거든요. 그러면 포털 투어 룸 누르시고요. 여기 아까 우리가 마이오피스 만들기 전에 바로 위에 이미 아빠 작업했던 거, 그 교실 있잖아요. 그 교실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예. 교실 클릭하시고 여기로 튀어나온다 하는 영역 하나를 딱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출입구 중에 오른쪽을 하나를 클릭할 거예요. 네, 오른쪽 하나 딱 클릭했습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맵에서 여기로 딱 위치하면은 바로 그 룸으로 싹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네, 대신 저쪽에서 이쪽에 오는 건 아직 설정 안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죠. 저쪽 맵에 가서 거기서 포털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거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 세이브 위에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주시고, 자, 먼저 룸에서 이 교실 룸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교실로 가세요. 교실로 이동하신 후에, 자, 마찬가지로 타일 효과 누르시고요. 자, 포털 선택하신 후에, 아까 저는 오른쪽에 했으니까 이번에 왼쪽에다가 심을 거예요. 왼쪽 여기다가 클릭했습니다. 그럼 또 룸을 물어보겠죠? 그럼 룸을 클릭해서 이번엔 마이 오피스로 가야 되겠죠? 오피스 누르시고 어디로 딱 튀어나오게 할지.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이게 무한루프 걸릴 수 있을까봐 좀 여기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개의 공간이 연결됐어요. 두 개의 공간이 연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해 주셔야 돼요. 예, 저장됐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은 개인적인 공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회의실로 가시고요. 예, 연구실, 선생님의 연구실로 룸을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타일 이펙트로, 자, 프라이빗 에리어 영역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ID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로 넣어서, 제가 여기다 1을 넣어보겠습니다. 1을 넣고, 요렇게 쭉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1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1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1에서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려요. 그런 영역이 이게 되겠습니다. 어제 아마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일을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고 찍으면 2로 찍히죠? 그러면 1하고 2는 전혀 별개의 공간인 거예요. 2는 이 끼리 음, 안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실에 적용할 때 모든 별로 프라이빗 에리어 넣으실 수 있겠죠. 숫자만 바꿔가면서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에서 딱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같은 모듬끼리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해서 저장이 되겠고요. 자, 일단 바닥 효과는 좋으니까 오브젝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는 또 오브젝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모어 오브젝트라고 오른편에 있어요. 모어 오브젝트 누르셔서 연구실 느낌 나게끔 원하시는 거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사무실적인 느낌이니까 뭐 원탁 테이블도 놓으시고 뭐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이 이 회의실 조그맣게 하는 거 데코를 조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 아까 교실도 조금 뭔가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한다면 거기 데코까지 한번 조금 더 추가를 해보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링크를 공유를 해서 서로 한번 방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분까지, 딱 10분을 드릴게요. 25분까지 오브젝트들을 좀 배치하시고 좀 그럴싸한 매핑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종 완료가 되면 링크를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 연구실 한번 꾸며볼게요.
혹시 중간에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네, 마구마구 질문해 주세요. 예,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건 좀 질문하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거마저도 질문을 해 주셔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만의 디테일한 섬세한 건축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잠깐 공지를 하고요. 노동요를 잠시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룸끼리 연결하는 거 지금 질문해 주셨거든요. 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요. 네. 자, 이제 처음에 출발지가 돼요. 여기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타일 이펙트로 가셔야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일 이펙트로 가셔서 포털 누르시고요. 포털에서 자, 한 군데를 콕 찍어주시면 한번 저도 찍어볼게요. 다시 콕 찍어주시면 어디랑 연결할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방금은 룸과 룸을 연결이니까 요거 룸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지금 두 개 방밖에 없으니까 두 개 중에 앞으로 갈 목적지를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클릭하면 끝난 게 아니고 어디로 짠 하고 나타날지 위치를 찍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 한번 딱 찍어주면 여기서 딱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 서로 이게 연동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한번 가는 거 편도예요, 편도. 편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 룸에서 출발해서 다음 목적지로 가는 거를 또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두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되셨을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 대략 7분 정도 남았고요. 선생님들 원하시는 어, 오브젝트들 배치를 좀 하면서 우리 손님들 오셔야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그럴싸하게 한번 방을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